마지막 내용인데 이거는 실행해보고 일단은 스코어 잘 올라가고요. 미스도 미스도 잘 올라가네요. 여기서 뭐 테스트를 더 하고 싶으면 뭐 값을 바꾸면서 진행하면 돼요. 근데 이거를 좀 혼자 테스트할 때는 좀 빠르게 한다든가 아니면 시간이 있으면 느리게 해도 되는데, 이 나중에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이 난이도예요. 난이도. 뭐 예를 들면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지워졌네.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이제 뭐 적의 이동 속도가 좀 빨라진다는 거, 약간 그런 거. 아니면은 에너미의 종류 있죠. 그리고 이거는 좀 부가적으로 봤을 때 에너미의 체력, 적을 없애기 위해 맞춰야 하는 미사일 수, 이런 거. 또 뭐가 있을까요? 아니면 뭐 배경으로 해도 되겠네요. 배경, 지금 현 상황이랑 좀 비교를 해보자면 이런 상황인데, 적의 등장 빈도 같은 경우는 여기 랜덤으로 이용했던 거 있죠? 0.98에서 2% 확률로 했던 것 같은데, 여기 있네요. 여기서 관리하고 있지만 이제 보스 같은 경우는 그 일반 적처럼 그냥 같은 빈도로 나오면 안 되죠. 그러면 일단은 적의 등장 빈도, 그리고 보스, 그리고 보스의 경우는 똑같이 등장하면 안 되니까 특정 시간이 지날 때마다 등장하는 거로. 보스는 좀 간단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좀 특정 시간이 지날 때마다 등장할 수 있게 하는 거니까, 뭐 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때마다 나오겠지만 이동 속도도 똑같으면 안 되죠. 그냥 일반 에너미랑 다르게. 그러면 이동 속도는 적은 에너미보다는 적은 게 낫겠네요. 또는 이제 뭐 에너미의 행동 패턴. 그러니까 지금은 위에서 아래로 그냥 일직선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좀 더 다양하게 에너미가 이제 플레이어를 좀 따라다닌다면, 그러면 좀 더 난이도가 상승하겠죠? 그러면 이제 에너미가 주인공을 쫓아오니까 이런 경우에 좀 더 도망칠 수 있는 경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플레이어의 뭐 이동 방향, 지금은 좌우로만 움직이는데 상하로도 움직일 수 있게 고려를 해야죠. 대각선 포함해서. 그리고 지금 게임 화면 사이즈가 400 바이 900일 건데, 어디 있어? 잠시만요. 어디 있지? 왜 안 보이지? 설정 부분에 있을 텐데. 여기 있네. 여기 있죠? 400 바이 900이에요. 특정 Y좌표 이하로 이동하지 못하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뭐 더 기억해서 추가할 만한 거고요. 그리고 점수,
점수도 했죠. 점수 했나? 있네요. 점수. 지금 점수가 일반 에너미를 잡을 때마다 1씩 증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지? 이 1씩 증가하는 부분이 스코어 부분에 있을 텐데. 여기서 1씩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제 에너미의 종류가 좀 다양해지면 다양해질수록 그 점수도 어떤 적마다 좀 다르게 해줄 필요가 있어요. 뭐 빈도수야 뭐 숫자로만 조정하면 되니까 상관없는데, 아니면 좀 더 극단적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확률 높여도 되고요. 지금 여기선 0.98로 되어 있는데 001 이 정도로 하면 좀 많이 나오죠. 바로 속도도 좀 비정상적으로 빨라서 어쩔 수 없는데, 지금 이 버벅거리니까 이거는 좀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아니면 이제 적객체, 그러니까 에너미 객체를 여러 개로 가져와서 각 객체 종류마다 빈도수를 나눠도 되겠네요. 여기서는 에너미가 나오게 했지만 보스가 나오게 한다면 이제 보스는 몇 퍼센트 확률로 나오는지 딱 수치 정하고 이 안에서 이 보스 객체를 따로 불러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네요. 설정은 뭐 어렵지 않을 거고요. 왜냐면 이미 위에서 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불러오는 거면은 복붙해서 이런 것만 바꾸면 되겠죠.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시간 표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은 안 나와 있어요. 시간이 안 나와 있는데 이거는 한 이쯤에다 놓는 게 낫겠죠. 점수랑 같이 있는 게 아무래도 좀 더 보기 자연스러우니까. 이 시간의 경우는 얼마나 버티는지 보여주는 용도로 쓸 거예요. 적에게 안 맞고 얼마나 오랫동안 살아있는지 그 시간을 측정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게 관련 모듈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구현하는데 좀 만들어져 있는 것만 가져다 쓰면 돼요. 이렇게 타임인가 그럴 건데 이런 식으로 타임 모듈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듈 안에는 그 알아서 시간 구해오는 함수도 있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타임 모듈 안에서 썼던 게 슬립 쓰려고 위에서 임포트 타임 했어요. 부딪히고 바로 꺼지는 게 아니라 뭐 딜레이를 조금 줘서 그 뒤에 꺼지도록 했던 거. 근데 파이썬 타임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 좀 범위가 아무래도 포괄적이죠. 그래서 원하는 걸 찾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하기보다는 좀 자세하게 시간 출력 이런 식으로 이건가? 이거는 데이트 타임이니까 아니고 이것도 데이트 타임인데? 이거 다 데이트 타임으로 나오네. 이게 시간 출력은 안 되니까 좀 현재 시간?
이걸 한번 써보죠. 다 이거밖에 없네. 자, 이것도 설정이니까 설정에다 해야죠. 그리고 색깔도 지정할 겁니다. 색깔은 이쪽 부분에다, 이쪽 부분? 스페이스 무브 이쪽에다가 색깔이니까 색깔끼리 해놓겠습니다. 화이트는 이게 아마 255였을 겁니다. RGB 코드 일일이 다 썼어요. 근데 이 밑에서 흰색 쓰는 부분 있잖아요. 아마 그 어디야? 이 부분 RGB 코드 일일이 다 쓴 거를 그냥 변수에다 담아서 이 변수로 쓰려고 한 겁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어? 이 시간은 이제 메인 함수에 진입하기 전부터 프로그램 종료할 때까지 표시해 줬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이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while문에 접근을 해야 돼요. 여기에 맞죠? 그래야 이제 이 메인 이벤트가 실행되는데, 이 while문 직전에서 시간을 측정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현재 시간 current time으로 해놓고, 얘는 date time에 now를 써볼게요. 자, 그러면 얘가 알아서 구해와요. 구해와서 이 current time에 저장을 합니다. 코드 실행하면 위에서 내려오다가 date time.now 요게 딱 걸리죠. 자, 그러면 이 코드가 실행될 당시에 시간을 이 current time에다가 저장해요. 그리고 안쪽에서는 이제 게임이 종료되지 않는 그런 순간이 안 오면 시간이 계속 흐르고 있겠죠. 시간에 따른 변화 부분, 여기 이 부분에다가 쓰면 되는데, 변수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는 좀 current는 조금 모호하죠. 스타트라고 하겠습니다. 스타트 타임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여기다가 이제 current time이라고, 이거는 뭐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새로운 개념이 있는데 델타 타임이라고 있습니다. 델타 타임, 이 거의 모든 시간에 관련된 그 기능을 쓸 때 델타 타임이라는 개념을 보게 될 겁니다. 이건 뭐냐면 현재 시간 빼기 시작 시간 또는 지난 시간을 구하는 건데, 이것만 보면은 알 수 있듯이 시간이 얼마나 경과했는지죠. 왜 그 초식에 보시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12시 09분 00초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1초만 지나도 시간 차이가 발생했죠. 1초 차이. 그 1초를 델타 타임이라고 해요. 그 차이를. 자, 근데 이게 밀리세컨드라고 해서 좀 세밀하게 다룰 수 있습니다. 여기는 59. 이럴 경우에 좀 더 촘촘해지겠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있을 때는 여기서 여기 이 정도 차이인데 이 정도 공간이 남습니다. 자, 근데 밀리세컨드까지 포함하면 같은 차이여도 이런 식으로 좀 더 촘촘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한번 해주고 나서
토탈 세컨드라고 있어요. 함수가 있는데 이 시간 차이, 이게 시간 차이죠. 이 시간 차이를 초로 환산해서 이 델타 타임에 넣어주는 겁니다. 항상 이런 뭐 경과한 시간이 초 단위로 떨어지라는 법은 없으니까요. 초로 환산해서 넣어주는 겁니다. 이 뺀 결과가, 여기 뺀 결과가 시 단위, 뭐 분 단위, 그러면 이제 뭐 그거까지 다 초로 바꾸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델타 타임을 구하는 것까지. 이 델타 타임의 개념에서 중요한 거는 이런 시간 차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것도 글자로 표시해야 되니까. 글자로 표시하는 거는 밑부분에 있죠. 여기. 이렇게 세 줄로 되어 있는데 이걸 한 덩어리 더 넣어주고, 얘는 이번에 타임이죠. 위에다가 해줄까? 위에다가 하겠습니다. 타임인데 바로 하지 말고 이렇게 한 묶음으로 다니니까 이거는 폰트는 뭐 필요 없네요. 왜냐면 폰트는 같은 거 가지고 오고 있고 여기서 한번 불러왔으면 상관없죠. 그리고 근데 뭐 제가 이걸 지웠는데 뭐 이 점수랑 뭐 놓친 거 개수 표현하는 폰트를 다르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거 폰트 다르게 해줘야 되니까 이거 있어야 되겠죠? 근데 저는 하나만 할 거니까 그러면 이제 좀 자세하게 한번 해주겠습니다. 왜냐면 표시해야 할 글씨가 두 종류로 생겼으니까 여기는 스코어로 해놓고 여기는 뭐 시간을 나타낼 거니까, 그리고 이런 거 바꿔주는 것 놓치시면 안 되고요. 여기는 타임인데 여기에다가는 델타 타임 넣어야죠. 델타 타임. 왜냐면 흐른 시간, 경과한 시간을 보여줄 거니까 델타 타임이고. 뭐가 있을까? 뭐 이 정도? 오케이. 시간을, 근데 아마 이렇게 하면은 좀 되게 자세하게 보여줄 겁니다. 한번 실행해보면, 그쵸? 이게 좌표가 동일해서 겹쳐서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안 보이네. 그러면 그냥 좌표부터 일단 다시 설정해보죠. 좌표는 한 화면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400이니까 타임이 한 이쪽으로 나오게 하려면 반절에서 좀 넘은 정도네요. X좌표는. X좌표 여기가 200이니까 여기를 한 230 정도로, 230이나 220 정도로 잡고, 이 Y좌표는 똑같죠? X좌표만 한번 건드려 보겠습니다. 한 230? 230? 이러면 분리가 됐네요. 잘 올라가죠? 지금 너무 자세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수정을 해줘야 되는데 우선은
이 시간은 얘네랑 다르게 다른 색깔로 보이게 해주겠습니다. 구별할 필요가 있으니까. 색깔 노란색으로 표시할 건데, 노란색 RGB 코드. 이거 좀 그런데 완전 센 노란색으로 하고 싶은데. 여기 나와 있네요. 이런 식으로 찾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옐로우에다가 노란색을 저장했으니까 시간을 표시해주는 곳에다가 색깔을 옐로우로 바꿔줄게요. 이렇게. 그다음에 자, 그러면 이 델타 타임이 증가한다는 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계속 증가한다는 거. 간단하죠? 그냥 오래 살았다는 거예요. 살아남았다는 거. 그래서 근데 왜 자동으로 꺼지지? 그냥 내려오는 속도구나. 잘못된 게 아니네요. 그러면 지금 자릿수가 되게 많이 나오죠? 그러면 이것도 좀 반올림하는 그 라운드 함수를 써줘야겠네요. 델타 타임 구한 곳으로 가서 여기다가 라운드, 이런 식으로 라운드를 매겨줬어요. 그러면 이제 좀 시간이 자세하게 나오던 거 해결이 됐어요. 초자리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좀 이쪽에다가 붙여주는 게 좀 낫겠네요. 그래서 위치를 좀 수정을 해보자면 한 260? 260은 아니고 한 360? 넘어갔고 300? 300으로 하겠습니다. 위치 같은 거는 직접 해보면서 수정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해야 되는 거는 시작 효과랑 종료 효과 하기로 했는데, 이제 그거는 대기 상황을 만들면 돼요. 그 메인 이벤트 진행하는 와일문 있죠? 이 와일문 여기로 들어가기 전에 대기 상황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줄까? 일단은 시작되기라고 표시를 해주겠습니다. 시작되기라고 해놓고 wait exit 라는 변수를 저는 만들어 놓고요. 이 wait exit가 0인 동안 일단은 이것도 똑같이 초당 60분 60번으로 만들어주고 FPS 60으로 설정했어요. 그리고 이제 입력이랑 시간? 마우스 이거 감지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안쪽에 있는 거를 붙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어, 제가 바로 이 키 다운 부분만 했는데 이 안쪽 부분 다 해야 되는데 이 키 옆 부분은 좀 건너뛰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키 다운 부분만 따로 떼었죠. 왜 그랬을까요? 상태를 알 필요 없죠. 키업은 우리가 이렇게 키보드가 있으면 이렇게 키보드가 있으면은 눌리면은 키다운이고 키에서 손가락을 떼면은 이게 올라오잖아요. 키업이잖아요. 그냥 누른 것만 알면 되니까. 왜냐면 이제 스페이스바 있죠? 그 스페이스바 눌러서 시작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 왼쪽 오른쪽 방향키 누른 것도 알 필요 없고 음, 이것도 뭐 필요 없겠네요. 혹시 모르니까 일단 이거는 잠깐 주석 처리해 놓을게요. 왜냐면 이제 대기 상황에서 그냥 게임 끌 수도 있으니까 그런 상황을 위해서 조금 남겨뒀고요. 오케이. 일단은 이렇게 했고 스페이스바를 눌렀을 때 이 상황을 가져오는 건데 지우는 방식을 썼어요. 이렇게 해도 되는 이유는 뭐 하는 역할인지 아닐까요? 그래서 이제 이때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웨이트 엑시트 이거를 1로 만드는 거죠. 웨이트 엑시트를 1로 이거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다시 위로 올라가면 1이랑 0은 거짓이니까 탈출해서 메인 이벤트가 시작되겠죠?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잠깐. 응답 없음 에러가 나오네요. 잠시만요. 스페이스바를 눌렸으면 일단 이건 좀 이따 다시 쓰면 되고 일단 지워놓고 에러가 났을까? 클락이죠. 또 이벤트 타입 응? 왜? 어...
이벤트 타입이 왜지? 74번째. 여기서는 됐는데 이 안쪽 거를 다시 한번. 클락틱 맞고 키 업 부분은 알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그리고 잠깐 음, 여기서 안에서 K는 0, 얘는 필요 없고. 아, 스페이스 무브 트루 인동한 얘는 뭐 필요 없고. 스페이스바 눌려있는 동안 이거고. 음, 웨이트 엑시트 요거를 1로 바꾸면, 왜 자꾸 왜? 왜지? 아니 왜? 이벤트 일단은 그러면 왜 안 되는 거지? 처리를 한번 해놓고. 이벤트 되는데? 파이게임 키 다운. 고침을 해놓고, 이벤트가 왜 잘만 돌아가는데 음, 이것 때문인가? 이벤트가 뭐 정의되지 않았다 이거는 안 나오네요 이제. 오케이. 아 이게 왜 그러지? 아니네, 나오네. 뭐 찾아보면 되죠.
임포트는 잘 됐는데. 이벤트? 제가 지우면서 이 부분까지 지웠어요. 그래서 이제 네임이 디파인 되지 않았다고 했던 거고, 그러면 이거는 들여쓰기를 다시 수정해줘야 되고, 이제 시작하면 네, 잘 되네요. 자, 지금은 이거 게임 시작 안 한 상태예요. 자, 그러면 이걸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스페이스바 시작되죠? 이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 웨이트 엑스트를 1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기 상태를 빠져나가게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대기 상태가 1이 됐어요. 다시 위로 올라갔는데 이게 거짓이 되니까 탈출해서 메인 이벤트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프로그램에서는 게임이 시작되는 거고, 다시 시작을 해볼게요. 스페이스바를 그러면 누르기 전까지 갇혀있는 상황인 거고,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도 제가 넌지시 얘기했던 건데, 여기서 끄는 거는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이 화면에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뭐 사용자라고 하면은 이 까만 화면이면 이 여러분들 얼굴만 보이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런 부분은 좀 좀 보완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끄는 부분을 이제 넣어 볼까요? 끄는 부분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웨이트 엑시트가 되어있네. 그러면 이렇게 종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건가? 여기 있다. 이거는 작업 끝내고. 오케이. 이거는 작업 관리자를 통해서 끄면 돼요. 근데 여기 보면은 아무거나 끄면은 연결이 끊어지니까 이 파이썬이라고 써져 있는 거 둘 중에 하나 골라서 우리 그 타이틀 있죠? 정한 타이틀, 그거 작업 끝내기 하시면 됩니다. 다시 실행해보고, 여기서 X 누르면 이번에 이것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X를 누르면 대기 상태를 빠져나가고 게임이 시작되네요. 그러면은 이건 뭐 이 대기 상태에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일단 강제로 끄게 하는 게 낫겠네요. 그러면
대기 화면에서 X 누르면 꺼지죠.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강제 종료로 보는 게. 시작되기 상황까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